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부터였나요? 아침에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릴레이 예.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운데 걱정스럽기도 한데 예. 어제 신동욱 최고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모든 걸 걸었다. 8대 악법 저지 뭐 이거에 모든 걸 걸었다 했는데 그 전날 국회에서 정말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히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13분 만에 국회의장이 직접 마이크를 끄라고 하고 예. 나중에 정회까지 정회까지 선포했어요. 했죠. 예, 이제 예. 이게 오늘 또 본회의 열려서 지금 민주당은 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지금 필리버스터 오늘 또 시도할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다시 오늘 필리버스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할 텐데. 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신동욱 최고가 얘기하신 것도 그런 정도의 강도는 좀 너무 약하다고 보고. 아, 그래요? 이 8법, 이 소위 8대 악법 같은 경우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을 파괴하는 네. 법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변화가 아니라 파괴라는 무너뜨린다. 말로 네. 예, 제가 분명하게 짚어두고 싶고, 이 필리버스터 부분은 필리버스터 소수 정당을 위해서 이 보호를 위해서 주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에 1964년도인가요? 네. DJ가 필리버스터를 할 때 중지를 당한 이후에 지금 그러면 한 45, 61년 만입니다. 네. 61년 만이죠. 60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겁니다. 네. 필리버스터에 관련된 국회 규정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동안 관행에 의해서 필리버스터는 시간에만 제약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내용에도 제약을 안 받는 것으로 이게 이 확립돼 국회 관습으로 확립이 돼 네. 있었습니다. 네. 요즘 뭐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추미애 의원이 네. 이 작년에 필리버스터 할 때 무슨 뭐 이 아이스크림 노래도 부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확립된 관행인데 이런 관행을 무시하고 네. 이게 좀 이 마이크를 끄고 심지어 정회까지 한다는 거는 이 우원식 의장이 의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저는 참 웃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면서 네. 몇몇 의원들이 의장한테 인사 안 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인사를 안 했다고 국회 오래된 관행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이 정작 중요한 관행들은 다 깨면서 그 관행은 자기한테 인사하는 거는 그 관행을 지키려고 저러나 하는 거가 참 마찬가지로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어제 나경원 의원이 단상에 등장할 때부터 인사 왜 안 하냐고 그렇죠. 따지기 시작했고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면서 이제 곧장 제지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14분에. 그렇죠. 그래서 인사 문제는 근데 뭐 그전에 다른 의원들이 물론 그랬죠. 예. 항의 표시로 몇 번 네. 인사를 안 했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 관습이 여러 가지 관행이 여러 가지 네.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인사 얘기하기 전에 그런 관행부터 지켜나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이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나경원 의원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과거에 추미애 의원이 필리버스터 할 때 노래 부른 거 예. 그때는 왜 문제 삼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부분도 징계하라고 또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또 적극 반격에 나선 예. 모양새입니다. 우 의장이 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중단하면서 그랬어요. 법안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 의장이 든 얘기도 일반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제외한 일반 이 토론할 때 이제 네.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네. 필리버스터에 관한 네. 그 안건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인용을 해주는 것이 그렇죠. 여태까지의 관행이었다는 얘기를 방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우 의장이 저러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은데 전 뭐 첫째는 무엇보다도 이 본인이 뭐 더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자리에 대한 다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뭐 우 의장도 5월 내년 5월이면은 이제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 의장으로 하여금 저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뭐 우 의장도 운동권 출신인데 네. 운동권 출신들을 보면은 뭐 본인들은 민주주의의 뭐 수호를 위해서 이 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꾸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오히려 그 행태 면에서 굉장히 반민주적입니다. 민주주의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네.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도 이게 반민주적이고 네. 어느 정도 독재적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 바뀐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 내부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거가 음. 그 사람들의 어떤 실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운동권 출신들의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지나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서 조금 아까 네.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렇죠. 네. 반민주적이다 오히려. 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또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재시도를 하실 텐데 또 막으면 어떻게 할 건지 뭐 당내에서 좀 방침을 정했나요? 글쎄요, 뭐 구체적인 방침은 오늘 이제 의총을 해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계속 우리는 했던 대로 강행을 해야 되겠지요. 네. 예. 자, 일단 장외 투쟁까지 하면서 오늘 또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도 또 계속 진행을 하실 거고 할 일도 많고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금 당 내에서도 좀 아픔이 있는 걸로 아는데 특히나 그 아픔 얘기는 제가 좀 쓰린 구석이지만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예. 사과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각자의 사과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물론 우리 권영세 의원님이 계엄 사과는 당연하다라면서 예. 사과 메시지를 또 밝히셨습니다. 예. 뭐 저는 그게 이제 지난 12월 3일 첫 번째 계엄 1주년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선 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정권도 바뀌었고 또 우리 정권은 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게 됐고 네. 그 뒤에는 뭐 내란몰이, 내란 선동으로 계속해서 우리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단순히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네네. 이게 사실 우리 정치에 군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그렇죠. 나라로서 특별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94년인가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문민정부가 집권한 직후에 이 군 하나회 숙청을 했지 그랬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계엄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이 계엄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후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북의 위협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헌법이 정한 문제가 있을 때 계엄을 실시하는 것은 그건 뭐 우리 헌법이 허용한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계엄을 한 부분은 민주주의 헌법 체제에 대한 굉장한 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유를 불문하고 이게 잘못한 부분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그 직후에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사과를 했고 또 많은 부분들이 사과를 했지만 이번 12월 3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엄을 한 지 첫 번째로 맞는 일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때는 이건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아쉬움을 넘어서서 지금 장동혁 위기론까지 외부에서는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글쎄요, 뭐 너무 궁금해요. 위기까지는 뭐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마 이게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뭐 우리가 굉장히 더군다나 이렇게 내란 선동, 내란 몰이 상황에서
더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위기설까지 가는 것 같은데 위기설까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좀 안일하게 나가서는 안 되고 이 우리 의원들 우선 의원들이나 네. 많은 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그 당의 진로에 대해서 지금은 그 연말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었을 때 장동혁 그 대표한테 우선 많이 만나라.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네네. 좀 많이 들어라. 그리고 이 본인한테 비판을 했던 사람들 얘기도 어떤 면에서 비판을 했는지 좀 들어라. 이런 얘기를 좀 이런 조언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들으라고 했더니.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도대체 장동혁 대표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당내 얘기- 의견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게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네네. 나오는데 물론 본인은 소통을 아무리 해도 소통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래도 더 노력을 하면은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할 거다. 그리고 실제 그 어떤 소통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특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어떤 면에서 본인이 본인의 생각이 옳다는 걸 확신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 생각이 틀리는 부분을 확인해서 고칠 기회도 되니까 네. 많이 만나서 많이 들어라 그랬더니 그건 긍정적으로 그러겠다고 합니까? 예, 그렇게 아. 요즘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요즘. 그래요? 예, 예.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강성 메시지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 당이 물론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렇게 장외 집회를 쭉 해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장외 집회는 가서 이렇게 정책 얘기, 그런 건 우아한 아니죠. 얘기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센 대야에 얘기를 대해서 해야죠. 센 얘기, 네. 공격적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장외 집회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한 바퀴 거의 돌았으니까 네. 이제는 우리 이 내부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어떤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거를 원내대표 외에 이 당 대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